하루 3천만 명이 이용하는 압도적 공용 포털 네이버. 검색과 쇼핑을 합친 비즈니스 플랫폼 부문의 매출은 매년 15%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3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쇼핑의 성장세가 가파릅니다. 거래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쿠팡과 이베이 코리아를 제치고 국내 1위에 올라섰습니다. 네이버가 직접 뛰어든 오픈마켓 스마트 스토어는 올해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지면서 작년 대비 72%라는 기록적인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검색 광고 덕분에 편리해진 생활. 검색 광고의 힘이 모두의 힘이 됩니다. 네이버는 2000년대 중반부터 가격 비교 서비스의 강자였습니다. 오픈마켓은 물론 홈쇼핑과 백화점, 마트까지 거의 모든 온라인 상품의 가격 정보를 비교해주는 서비스. 네이버가 80%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 카카오, 에누리, 다나와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네이버가 오픈마켓 시장에도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여러 오픈마켓 상품을 비교해주던 심판이 아예 직접 선수로도 뛰기 시작한 겁니다. 심판이 직접 선수로 뛰어든 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온라인 쇼핑에 직접 진출하기 직전인 2012년 2월,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에 손을 댔습니다. 자사 오픈마켓에만 가중치 1을 부여하고 다른 쇼핑 사이트들에는 0.99나 0.97 같이 이보다 작은 가중치를 부여했습니다. 이 말은 검색 결과를 보여줄 때 경쟁 업체 상품의 점수가 더 높아도 네이버 스토어 상품이 더 위에 뜰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시장 진출 초기 성적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다른 오픈마켓에 비해 네이버 스토어 상품의 노출 비율은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사업 시작 3개월 만인 2012년 7월, 네이버는 또 검색 알고리즘에 손을 댔습니다. 이번엔 네이버 스토어 상품에만 최소 노출 보장이라는 특권을 부여합니다. 검색 결과에 네이버 스토어 상품이 최소 15%가 보이도록 바꾼 겁니다. 반년도 지나지 않은 그해 12월, 최소 노출 비율을 페이지당 20%로 높였습니다. 다른 쇼핑 사이트에 더 싸고 인기 있는 상품이 많아도 네이버 스토어 입점 상품이 무조건 20%는 보이도록 조작한 겁니다. 오픈마켓 진출 이듬해인 2013년,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을 또 바꿉니다. 네이버 스토어 입점 상품에게만 가중치 1.5를 부여했습니다. 1년 전에는 다른 쇼핑 사이트 상품의 가중치를 1 미만으로 낮췄는데 이번에는 훨씬 대담하고 노골적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한 겁니다.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은 점점 더 진화했습니다. 2013년 9월, 네이버는 동일몰 로직이라는 알고리즘을 추가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검색 결과에 G마켓 상품 3개가 연속해서 뜨는 경우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페이지 아래쪽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런데 유독 네이버 스토어 상품에는 이 동일몰 로직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스토어 입점 상품은 검색 순위에 몇 개가 연달아 뜨더라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효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검색 결과 상위권이 네이버 스토어 상품들로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봐도 네이버가 자사 오픈마켓 상품만 노골적으로 특혜를 준 게 티날 수밖에 없게 된 상황.
네이버는 곧바로 컷오프라는 알고리즘을 다시 적용했습니다. 즉 검색 결과창 한 페이지에 네이버 상품이 최대 20%, 즉 40개 중 8개까지만 노출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검색 결과에 여러 개가 연달아 붙어 나와도 네이버 스토어 상품만 그대로 노출시켜주는 특권은 유지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검색 페이지 전체가 네이버 상품으로 도배되지는 않으면서도 가장 위에 노출되는 10개 상품 가운데 4.2개가 네이버 스토어 상품으로 채워진 겁니다. 내가 약간 심판이면서 플레이어도 같이 한다. 근데 심판이 그냥 공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편 선수한테는 점수도 더 주고 뭐도 더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차별이 있었다. (2015년) 네이버는 금융업에 진출합니다. 네이버 페이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또 알고리즘이 바뀝니다. 네이버 스토어 입점 업체는 결제 수단으로 반드시 네이버 페이를 써야 했습니다. 따라서 네이버 페이의 매출을 늘리려면 입점 상품의 노출을 더 늘려야 했습니다. 2015년 4월 9일 네이버 직원들이 주고받은 내부 이메일입니다. 쇼핑 검색 로직을 조금 변경하려 합니다. 현재 스토어 도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대략 20% 컷오프 로직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비율을 얼만큼, 어느 정도 속도로 조정해 갈 것인가 외부 이슈를 해지하면서 갈 숫자를 찍어야 하는데요.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이 재휴몰에서 이슈 제기일 텐데요. 혹시 5%씩 늘려가면서 외부 반응을 살펴볼 수는 없나요? 25, 30, 35%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면서 외부 반응을 보면 적정선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이버페이 아이콘 디자인이 세지면서 좀 걱정스럽긴 하더라고요. 분명히 누군가 이 숫자 세고 있다에 10표 던집니다. 세일장님이 먼저 검색에서 네이버페이를 좀 더 레버해주면 안 되겠냐고 먼저 들이미신 내용이라 마지막 콜 주시면 모델링과 실험 진행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콜입니다. 임원의 지시에 따라 입점 상품의 노출 비율을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면 티가 나서 경쟁 업체들이 알아채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니 조금씩만 올리겠다는 얘기도 오갔습니다. 당시 네이버 내부에서 이런 식의 알고리즘 조작이 문제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2달 뒤인 2015년 6월 네이버는 네이버페이를 출시하면서 페이지당 네이버 스토어 상품의 노출 개수 상한을 기존 8개에서 10개로 늘렸습니다. 8년 동안 이어진 알고리즘 조작. 이렇게 알고리즘을 바꾼 사실은 철저하게 비밀이었습니다. 2015년 5%에 불과했던 네이버 스토어의 시장 점유율은 불과 3년 만인 2018년 21%로 4배 이상 뛰었습니다. 반면 다른 오픈마켓 경쟁사들의 점유율은 일제히 크게 하락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독과점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한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 26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배력을 가진 업체가 검색의 힘을 이용을 해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을 하고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상단에 이렇게 노출시켜서 소비자도 기만하고 또 경쟁 왜곡도 발생시킨 행위여서 저희가 제재를 한 거고. 그러나 네이버가 이런 조작 행위로 8년간 얼마를 부당하게 벌었는지, 과징금은 왜 265억 원으로 정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입니다. 네이버는 이미 검색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검색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오픈마켓 시장까지 장악하려고 했던 거네요. 네, 그러게요. 이 직원들이 나눈 이메일 내용을 보니까 분명히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 보입니다. 너무 티나게 하면 말이 나오니까 이 속도를 좀 조절하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저런 식으로 네이버가 8년 동안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 엄청난 규모일 텐데 과징금은 고작 265억 원입니다. 네.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해외에서는 구글 사례가 있었습니다. 3년 전에 구글도 똑같이 쇼핑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가 적발됐는데 이 당시 유럽연합이 부과한 과징금은 24억 유로, 우리 돈으로 3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유럽 시장이 우리나라보다 10배 이상 크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처벌은 너무 솜방망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이버는 뭐라고 하던가요?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알고리즘 조작 안 했다는 겁니까? 조작을 한 게 아니라 더 다양한 상품이 검색되도록 조정한 거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 조작과 조정 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네이버의 논리를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